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때 프레데터 또 글로벌 호크, 리퍼 같은 무인 항공기들이 이제 정찰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을 표적 암살하는 데 이용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죠. 싸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많고 또 어떤 무인기는 천억도 더합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국방 예산이 많은 나라는 그런 무인기를 운용하지만은 사실상 그 무인기가 사람만 안 탔을 뿐이지 어지간한 비행기보다도 전투기보다도 비싼 무인기들이에요. 북한이 얼마 전에 그 남한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내기도 했고 얼마 전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무기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글로벌 호크나 리퍼 같은 똑같이 생긴 무인기를 거기 갖다 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짝퉁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은 이제 벌써 무인기까지 갖추었나.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가끔씩 남한에서 발견되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저절로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2022년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동시에 한국에 넘어와서 5시간을 상공에서 배회했는데 그걸 격추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작년부터 지켜볼 때, 자, 우크라이나에 수없는 무인기를 갖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내고 했지만은 상당히 요격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한국군의 기술이 첨단화되어 있다면서 무인기를 한 대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 지금 서너 번째 가는 방산 수출 국가라는데, 어떻게 무인기에 대해서 저렇게 약한가? 앞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인기에 폭탄을 들고 와서 교란시킬 때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쓰였지만은 이제는 무인기하고 드론의 경계가 거의 뭐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드론이라는 통칭하에 이제 재래식 무인기들이 다 통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인기라고 하면 비행기의 모양을 상당 부분 갖추고 크기도 제법 큰데 사람만 안 탄 것이 무인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투기를 무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요. 통상적으로 무인기와 드론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인 비행 물체라는 점에서는 무인기와 드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용, 군용을 포괄해서 말하면 드론이고 군사용으로는 무인기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무인기는 공격 정찰 임무가 핵심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을 이렇게 습격했을 때 격추를 위해서 FA-50 경전투기와 공격형 헬기가 떠서 사격도 하고 밑에서 기관포 등으로 했지만은 하나도 맞추질 못했어요. 북한은 한국의 생화학물질을 드론으로 싣고 와서 서울 상공에 살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의 무인기에 뚫린 부분은 큰 충격을 줬지요. 그래서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재 북한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한 2m 미만의 작은 기체로 날아가면 독수리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요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걸 요격하려고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쓰기도 아깝고 그런데 북한의 이런 무인기가 핵시설이라든지 또 한국의 각종 석유시설이라든지 전력시설 등을 공격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자주 대공포인 BO2를 갖다가 좀 손을 봐가지고 무인기 격추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가 예멘의 후티 반군 등과 싸우고 있는데 그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수많은 석유시설에 무인기 드론을 날려보내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카이에서 한국우주항공에서 만드는 소형 공격 헬기 LAH가 이제 무인기를 공격하는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뭐 무인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종이 드론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의 골판지로 만든 드론이 얼마 전에 그 쿠르스크 러시아 내부의 공항에 떼거지를 지어서 밤에 날아갔습니다. 전투기 수송기 5대를 파괴하고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어요. 그래서 종이 드론 16대가 날아가가지고 3대가 격추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격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만드는 그 골판지, 우리가 택배할 때 쓰는 골판지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배달될 때는 전선까지 골판지 박스, 팽글로 배달돼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그 골판지 박스와 따라온 이 프로펠러와 엔진 등을 갖다가 조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흔히 글라이더 조립하듯이 현장에서 조립하고 거기에 폭탄을 5kg까지 실을 수 있으니까 탑재해가지고 날려보내고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원격 조정 장치를. 그래서 호주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드론을 생산한다고 호주 정부와 9억 3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대요. 그 결과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어서 이번에 이제 전쟁에 쓰였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GPS로 조종을 하고 조립이 쉽고 가볍고 또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레이더망에 잘 걸리지 않고 저공 비용도 가능하고 최대 운항 거리가 120km.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국경 근처에서 날려보내면 러시아 영내에 120k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폭탄을 5kg짜리를 달고 갈 수 있고 내부적으로 탄약을 갖다가 전달하거나 의약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매달고 간 폭탄을 적진에 투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당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한 8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 수준이라는 거. 굉장히 싸지요. 근데 이런 부분에 실용하는 북한이 탁월한 그런 저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에 왔다가 저절로 이제 고장으로 추락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허접하게 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에서 작년에 날려보낸 무인기 저런 건 100만 원도 안 드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인기를 갖다가 16대 날려보내서 그래서 한 2,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러시아의 비행기 5대와 방공 시스템까지 파괴했으니 얼마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헷갈리게 하려고 어떤 거는 포탄이 들지 않은 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포탄이 들은 걸 보냈대요. 정신없을 때 꽝 때린 겁니다. 최근에 보면 모스크바까지 드론으로 공격을 당하고 하는데 쿠르스크 공항에서는 지금 아주 거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최대 15건의 폭발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총괄적으로 호주가 이 골판지로 만드는 걸 3,300만 달러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무기를 주려면 대반격 초반에 날아가 버리는 허접한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난다. 그래서 매달 100개 골판지 드론을 받아서 날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탑재 중량에 따라서 가벼운 거는 3시간, 좀 무거운 거는 1시간까지 나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락되지 않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살아남은 것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회까지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판지 종이 표면이 코팅이 돼 있어서 마시는 우유 중에 이 테트라팩 같은 형태로 포장이 돼 있으면 그건 안에 물이 수분이 들어 있어도 절대 밖에 안 새잖아요. 그래서 밖에는 또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래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지금 헷갈린 거예요. 쿠르스크 공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60km가 떨어졌는데 자 저게 한 120km밖에 못 날아갈 건데 그러면 러시아 영내에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날려보냈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실제 드론의 이 거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것인가?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파괴된 수호이 30 전투기는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약 500억이 넘는 거고 드론은 지금 한 2, 300만 원 미만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과거에 이제 이 드론이 초창기에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갖고 가면 드론이야말로 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야말로 6.25 때 중공군처럼 인해전술을 벌여야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드론이 한 개당 뭐 몇 억짜리 그리고 몇 천만 원짜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작전 한번 하려면 돈이 몇십억씩 날아가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골판지 종이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잘됐다. 한 달에 100개씩 들어오니까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한 20개씩 한 5번을 떼거지로 러시아 공항 등을 습격하는 데 쓰자. 골판지 드론의 최대 장점은 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러시아의 방공망은 주로 철 소재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기존의 드론 소재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이 골판지 드론은 각종 이 탐지 장치에도 잘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옛날에 한국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고 구소련제 나무로 만든 글라이더 같은 수송기를 가지고 남한의 특수부대를 보낸다. 그런 게 지금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죠. 이건 그거보다 세계 무인기, 스텔스기 업계에 완전히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됐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지금 만들었다는 무인기도 결국은 이란이 도왔을 거다. 이란이 지금 드론 강국으로 러시아에 드론 공장을 건설해 줬다라는 미국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아예 자신의 기술진하고 장비 등을 다 보내가지고 러시아 내부에 이 무인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자, 러시아가 올해 5월부터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갖다가 지원받았어요.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를 러시아 내부에 가져와서 이란이 지원해준 인력으로 조립,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최근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는데 이런 이란제 자폭 무인기가 대량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비싼 고급 무기가 아니라 아주 값싼 드론 무인기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상당히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진지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긴 전선을 따라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날아가서 그 진지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다 상대방 진영을 갖다가 위에서 찍어서 전달받고 그에 따라 포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고 심지어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항복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복 장소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종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는 적국 병사 보고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까지 전달한다. 자, 북한이 그 부분을 일찍 간파해서 무인기 드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도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북한의 앞으로 무인기나 드론을 요격하는 거.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거.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안보에서는 값싼 무인기나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참 묘한 세상입니다.